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 22강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후삼국 어떤 나라가 있나요? 후백제, 후고구려, 후신라 아닙니다. 그냥 신라입니다. 자, 북쪽에는 우리나라 발해가 있었죠. 자, 후백제 건국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특이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견훤입니다. 견훤. 견훤의 신분을 말하냐면은 신라의 장수 출신이었고,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아자개의 아들입니다. 아자개 아들. 그럼 또 이 아자개는 바로 또 누구냐면은 경상북도 성주의 유명한 호족 출신이었죠. 견씨인데 원래는 견훤의 성씨는 이씨가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견씨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견훤을 진훤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 견훤과 관련된 대표적인 설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동물입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죠. 견훤의 부모님이 밭을 갈다가 아기를 견훤이 갓난쟁이 때 밭둑에다 놔두었는데, 그때 호랑이가 어슬렁 내려오더니만이 견훤한테 호랑이 젖을 먹였다, 이런 영웅성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또 뭐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또 지렁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에 뭐 호랑이 설화가 나온다든지 지렁이 설화가 나오면 바로 이 견훤이다. 이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도읍을 세웠는데, 그 도읍 이름이 바로 완산주죠.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바로 또 누굽니까? 궁예죠. 궁예. 자, 궁예 신부는 누구였냐면은 신라도 왕자 출신이죠.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헌안왕이냐 아니면은 경문왕의 아들이냐. 헌안왕의 아들인지 경문왕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경문왕의 아들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들이에요. 신라 왕자예요. 그럼 신분으로 말하면 진골인데, 이 사람이 왜 신라를 미워하고 했을까? 출생이 굉장히 기이하죠. 출생 설화를 보면은 출생이 굉장히 기이한데, 언제 태어났다? 중오일에 태어났습니다. 중오일, 5월 5일이라는 말이죠. 그 일관이라는 사람, 일관이 뭐냐면 그 당시 신라의 천문과 여러 가지 이제 점 같은 거, 사주팔자 이런 것을 뭐 정치는 관리를 하기 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을 쳐보니까 중오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차 얘가 성장하면은 신라에 큰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 견훤이 태어났던 그 건축물에, 산실청에 빛이 막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애기 입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얘를 버리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눈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애구가 된 거죠, 여러분들. 자, 후고구려 도읍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송악입니다. 송악.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개성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입니까? 904년에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철원이에요.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궁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송악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냐면은 고구려 출신 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를 획득한 것은 송악에 있는 고구려 유민과 송악에 있는 호족들을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한다? 고구려 유민과 송악 주변에 있는 또는 송악에 있는 호족들의 바램을 완전히 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궁의 인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후백제의 정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적대적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경혜왕을 죽여버립니다. 경혜왕을 피살시켰죠. 그때 우리 역사를 책을 보면 경혜왕이 견훤이 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가지고 포석정에 가서 술잔을 띄워놓고 술 먹고 놀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왕이란 작자가 거기 가서 뭐 술판을 벌였다. 그거보다는요, 포석정은 제사터였죠, 여러분들. 제사터였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제사를 지내다가 잡혔던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신라 하대가 되면 또 박씨왕이 있었죠. 경명왕, 신덕왕, 경혜왕. 그래서 뭐
카더라에 의하면은 신라의 김씨 세력들이 박씨 세력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견훤을 끌어들였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후당, 그 다음에 5월 중국이죠. 얘들과 외교 관계를 벌였죠. 후당과 5월이 뭐냐면 당시 중국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5대 19개예요. 한마디로 막장 국가였습니다. 5대 19. 970에서 976년까지가 5대 19개예요. 중국이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쪽이 화북이고 강남이죠. 화북에는 5개의 큰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10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사신을 보내고 여기도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도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 보겠습니다. 후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신라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신라를 뭐로 불렸냐면 멸도라고 불렀어요. 멸망해야 할 나라. 항복해온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죠. 부석사에 가면은 신라 왕의 초상이 있었는데 이때 궁예가 부석사를 발견하면서 신라 왕의 초상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이 신라왕이 바로 누구였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부석사를 세웠던 임금이 문광입니다. 문광을 서상을 찢었거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 자기를 버려서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경문왕이나 헌안왕의 초상을 찢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중앙관청에 광평성을 설치해요. 광평성의 장관을 광치나라고 합니다. 보통 책에는 광치내라고 나와 있는데 광치나 그다음에 광평성 시중이죠. 그 다음에 9개의 관동을 설치했습니다. 후고구려 문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연호가 자주 바뀌었거든요. 연호 처음에는 바로 뭐였습니까? 무태였죠. 무태. 그 다음에 이제 성책. 그 다음에 바꾼 것이 수덕만세. 마지막으로 바뀐 것이 뭐냐면 정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여러분들. 904년, 이게 905년, 시험을 했었죠? 911년, 914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바꿨습니다. 연호를 자주 바꾸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는 건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만큼 짧은 기간에 연호를 많이 바꿨다 하는 것은 정치 변동을 자주 이렇게 바꿨다. 좋게 말하면은 개혁을 계속 하겠다는 수준, 그런 마음들이지만은 정치, 뭡니까? 이론이 그만큼 빈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바꿨어요. 처음에는 후고구려였죠. 두 번째로 바꾼 이름이 마진입니다. 904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산스크리트어 국명이 들어간 것이 마진이죠. 정식 명칭은 마하진단. 마하는 크다는 얘기예요. 반야신경, 마하반야 나오잖아요. 이 마하진단, 진단은 동방국, 뜻은 대동방국.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뭐로 바꾸게 됐냐면 태봉으로 바꿔버리죠. 태봉. 알겠습니까? 911년에 태봉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철원으로 놀러가니까 거기에 있는 슈퍼라든지 분식집 식당 보면은 뭐 태봉식당, 태봉반점, 태봉슈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한번 가보세요. 혹시 지리,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좋아하시는 분도 철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용암대지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 지리 선생님하고 한번 저기 여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싹 다 지우고 이제 후 삼국이 어떻게 해서 이제 통일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 삼국의 통일이다. 세로 연표를 쭉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900년에 어디가 건국이 되었다? 후 백제가 건국이 되었죠. 그 다음에 901년에는 후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어요. 자, 903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왕건이 있댔대요. 후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왕건이 금성, 지금의 나주죠. 금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반도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전에 후백제 여기 신라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죠. 개성에서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나주죠. 요때 나주의 호족이 바로 누구였냐면 오다련입니다. 이 오다련의 딸이 바로 누구였냐면 장화황후
오씨입니다. 여기서 왕건이 두 번째 마누라를 만났죠. 두 번째 마누라를 만났는데 우물가에 우리나라 우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건이 목이 말라요. 처자 물 좀 주시오 하니까 바가지에 물을 줬는데 뭘 떼었네 여러분들. 이파리를 떼었죠. 너 이파리를 떼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빨리 마시면 토하니까 체하니까 천천히 드시오요 이게 뜬 모양입니다. 그날 장화호 오씨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려의 두 번째 임금 해종입니다. 해종. 출생의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요 양반의 별명이 돗자리 임금입니다. 돗자리 임금. 19금 얘기입니다. 19금 얘기.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왕건이 군인으로서 크게 급부상했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가 왕건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913년에 아지트 사건입니다. 궁예의 책사 중에 한 명이 아지트인데 굉장히 궁예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다가 아지트는 청주 사람이죠. 청주 사람인데 같은 청주인이었던 입전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설한 사람을 아지트가 참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 참소했다는 말은 역모란 얘기죠. 이 사건이 너무 질질 끌었어요.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허위 자백도 많았고 가짜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913년에 이 사건을 왕건이 단숨에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지트 사건 이후 누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바로 이제 왕건이 급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궁예의 폭정이 끔찍하죠. 왕건이 인기를 끄니까 자기가 이제 왕건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결과론적 해석인데 역사학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궁예의 폭정 들어봤죠 여러분들? 무슨 법? 미륵관심법. 자기 스스로 미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관심법이 뭐고 여러분들? 뭘 본다? 마음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이 많이 나오고 무슨 짤방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침했다고 때려 죽였고 머리에 뭐가 들었다고? 마분이 들었다고? 누구인가 하고 죽여버렸잖아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자기 마누라도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말리니까 아들들도 죽여버렸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렇습니까? 자, 궁의 폭정 너무나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궁의 폭정이 너무 심하니까 드디어 918년에 누가 시중이었던 왕건이 거병을 해서 누구를 쫓아냈다? 궁예를 축출을 했죠. 그리고 세웠던 나라가 뭐냐면은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나라 이름이 고려,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연호는 천수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도읍은 자기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건이 또 많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고려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던 927년에 무슨 삐뚤합니다. 마음이 삐뚤니까 선도 삐뚤고, 선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선도 삐뚤고. 자, 927년에 무슨 전투가 발생했냐면 공산 전투가 발생했죠. 견훤이 신라를 공격했죠. 경혜왕을 죽이고 했는데 이때 경혜왕이 왕건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왕건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서 어디에서?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서 전투가 발생했는데 왕건이 참패합니다. 이 공산 전투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은 신라에서는 경혜왕이 피살이 되었죠. 응? 맞죠? 경혜왕이 피살이 되었고 누굽니까? 견훤이 경순왕을 옹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여러분들 왕건이 엄청나게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라는 동네는 왕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예를 들어볼까요? 왕건 군대가 어디에서 박살났다? 파군제입니다. 파군제 삼굴 있잖아요. 여기서 박살난 거예요. 그 왕건이 도망댕기다 하니까. 도망댕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는 늙은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그 동네가 이름이 불로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록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선배님?
불로 막걸리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불로동은 노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동네가 있냐면은 왕건을 아주 지혜롭게 피신시켰다 해서 무슨 동? 지묘동이 있었죠. 지묘동. 그 다음에 이제 실왕리라고 있었어요. 실왕리. 지금의 동구의 평강동인데 여기서 왕을 몰라봤다. 그래서 우리가 실왕리라고 얘기하죠. 그 왕건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드디어 안심을 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안심입니다. 안심에서 안심을 하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뭐가 떠있노? 반달이 떠있죠.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반야우월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왕건이 얼굴이 펴딱해가지고 해안동도 있고, 이거 그 다음에 또 왕건이 어디 도망가요? 대구에 가면 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유명하고 야간 등산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은적사라는 절에서 숨었습니다. 은적. 거기 있는 왕굴. 그래서 대구란 동네는 이 왕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절치부심했던 왕건 930년에 드디어 복수하게 됩니다. 무슨 전투? 고창 전투. 지금의 안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후백제를 격파를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934년 통일 과정에서 호재가 들어와요. 망했던 발해의 태자 바로 누구입니까?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귀순했죠. 그리고 이 대광현의 손자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대도수입니다. 나중에 중랑장이 돼서 거란 격파에 큰 공을 세웠죠. 자기 입장에서 복수한 거죠. 그죠? 왜냐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후손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영순태씨가 그거죠. 영순태씨 족보를 보면은 시조를 누구라 나와있냐면 대조영은 아닙니다. 대조영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죠? 대중상이에요. 이 아들이 대조영이죠. 영순태씨 족보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순태씨 집성촌이 또 어디에 있냐면은 경북 경산의 송백리에 달의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순태씨의 집성촌이 되는 거죠. 자, 936년입니다. 드디어 936년 무슨 전투? 1,2천 전투. 1,2천 전투에서 이때 드디어 왕건의 군대가 후백제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후백제 멸망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견훤의 첫째 아들이 신검이잖아요. 신검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넷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 일감입니다. 금강이라고 하는데 얘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가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어디에?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유폐를 시키고 신검이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다가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왕건한테 귀순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전투를 종용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후백제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다? 견훤이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멸망시킨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뭐의 통일? 민족의 재통일.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대사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세사 고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